11월 5일 목요일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들 음향 문제, 즉 이 소리가 투명하지 않다라고 해서 지적하시거나 조언하시는 분이 많은데요. 지금 시정을 준비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로 도와주시는 분들도 계셔서 다음 주쯤에는 소리가 훨씬 나아질 겁니다. 또 제 개인의 목소리를 언급하거나 발음에 대해서 언급하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사투리 좀 쓰는 거 말고 그래도 비교적 한국에서 투명한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피곤해지면 소리가 좀 갈라지기도 하는데요. 어제 굉장히 피곤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언을 해주시는 것은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애정이 어린 조언과 빈정거림은 다른 겁니다. 어려운 환경과 조건에서 저도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성실히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해를 좀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뉴스는 이 국사교과서 국정화와 관련된 논란이 정부의 고시 이후에 더 확산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표는 헌법 소원을 내겠다. 즉 국사교과서의 국정화가 잘못된 것이라는 헌법 소원을 내겠다. 그러면 과거에 국정화하던 국사교과서를 거민정으로 다시 바꾼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는 그럼 그 국사교과서를 국정화하던 예를 들어서 노무현 정권 이전까지는 모든 것이 다 잘못되었었다는 겁니까? 그럼 그때 자기들이 거민정으로 바꿀 때는 어떤 생각을 했던 겁니까? 자, 거민정만이 옳은 것이고 국정은 완전히 잘못된 거란 겁니까? 솔직히 저는 그때 보수 진영에서 국사교과서가 국정에서 거민정으로 넘어갈 때 강력히 반대하고 투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사실 부끄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굉장히 두말할 나위 없이 보수 진영이 잘못한 겁니다. 자, 좌파 진영은 저렇게 국사교과서의 국정화에 대해서 반대하고 나서는데, 보수 진영은 국정화를 수십 년 해오던 것을 거민정으로 바꾸는데도 목소리 한번 제대로 높이지 못했습니다. 바꾸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건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하지도 못했고요. 크게 논란이 되지도 못한 채 설거머니 그렇게 됐습니다. 자, 헌법 소원을 낸다 그러고요. 또 정말 웃깁니다. 국정화 금지법을 입법 청원하겠다. 자, 법을 만들 때 법은 보편적이고 또 형평성이 있고 상식적이어야 되는 겁니다. 국정화 금지법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요, 보수 진영은 거민정 금지법을 내야 되겠습니까? 법을 이런 식으로요, 자의적으로 정치적 행위에 갖다 맞춰서 하나씩 일회성으로 원포인트로 법을 만들면요, 대한민국이 온통 정권이 바뀔 때마다 무더기로 법이 폐기되고 무더기로 법이 제정되는 이런 폐단이 생길 겁니다. 법의 안정성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변호사 출신 문재인 대표가 국정화 금지법을 입법 청원한다니요. 자, 국가를 이렇게 걸어서 되겠습니까? 그냥 반대를 하세요. 이념, 가치, 실리 여러 가지를 따져서 우리는 이걸 반대할 수밖에 없다. 특히 친노는 내년 총선과 공천을 생각해서라도 반대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을 하세요. 제가 얼마 전에 방송국에서 만난 한 비주류 분은 새정년에 이 친노가 결국은 국정화로 몰고 가다가 공천 때도 국정화로 한 줄을 다 세우고 신당 창당이나 탈당이나 이런 거 다 그냥 방지하고 끌고 가다가 어느 날 공천을 자기들 마음대로 해버리면서도 반발을 갖다가 쉽게 누를 수 있는 사회적인, 한마디로 단결, 연대, 이탈 방지 이런 억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해서 공천 후유증과 신당 창당이나 탈당을 막고, 그리고 친노 주도로 공천에서 총선에서 이기기 위한 전략 아니냐,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시인을 하더라고요. 당 내부에서도 시인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자, 입법 청원까지 하겠다. 그리고 사회적 이 논의기구
국사교과서를 국정화를 하는데 대한민국은 사회적으로 논의를 해야 됩니까? 당신들이 국정화를 금인정으로 바꿀 때 사회적으로 논의를 했습니까? 제가 방송 때 소리 좀 올리면요. 왜 소리를 올리냐? 뭐 그래도 방송이면 차분하게 해야지 하고 나이 드신 분들이 이야기하신다는데요. 제가 이거 제 방송에 제 생고생하면서 하는데 소리 좀 지르겠습니다. 사회적 논의 기구라니요. 참,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란 말이에요. 친노만큼 적절하게 적용이 되는 집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어제 대표 저자로 이제 이 두 명이 발표됐죠. 이하여대 명예교수인 진행식 교수, 서울대 명예교수인 최몽룡 교수, 이 두 분이 발표됐는데, 최 교수는 제자 40명한테 하지 말라고 전화가 오고, 두 명이 집에 와서 인연을 끊겠다 있어서 기자회견장에는 가지 못하고 그래도 참여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새벽부터 40명이 전화가 오고 두 명이 아침부터 찾아와서 말리고 SNS에서 욕 나온다. 자, 국사교과서 편찬에 참여하겠다는 최몽룡 교수는 자신의 선택과 판단으로 참여한 겁니다. 이분 지금 연세가요 한 70 됐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분이 자기의 평생 살아온 가치와 원칙에 따라서 좌고 우고 뭐 관계없이 양심적으로 자기가 아는 만큼 객관적으로 자기 지식으로 쓰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자가 왜 40명이 새벽부터 전화를 해대고 2명은 집으로 찾아와서 못 가게 막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교과서 배포할 때 했던 짓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뭐가 두려운 겁니까? 70대 노학자 한 분이 참여하고 안 하고가. 자, 국사교과서 국정화를 할 사람이 아예 한 명도 없다고 다 나자빠지고, 이런 공개할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다 나자빠지는 그런 획일적인 천편일률적인 그런 어떤 지식인이 있는 사회를 구경하고 싶은 겁니까? 그게 북한이지 대한민국입니까? 저는요, 어제 최 교수 집을 찾아가서 막았다는 제자 2명, 이 사람도 교수일 겁니다. 정말 벼락을 맞아야 될 인간입니다. 다양성과 이게 시장 논리입니까? 다양성과 시장 논리를 위해서 금인정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려면, 획일화가 싫다라고 이야기를 하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최몽룡 교수가 집필을 할 자유도, 참가할 자유도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어차피 국정교과서 부분에 대한 투쟁은 정치적인 논리로 해결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개인이 나는 내 생각에 의해서 거기 국사교과서 국정화에 참석을 하겠다, 편집에 참석을 하겠다, 편찬에 참석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선택을 존중해주는 부분입니다. 그런데요, 사회적 분위기를 획일적으로 서명운동하고 길거리 데모하고 줄 딱 세워가지고 국사학계, 역사학계를요, 여기에 참여하는 놈은 배신자다, 앞으로 얼굴 들고 못 산다, 평생 살아온 거 헛거댄다고 그렇게 공갈 협박을 해서 이걸 막으려고 합니까? 또 한 개 더 있습니다. 어제요, 교육 당사자 청소년, 저 고딩, 중딩이 이 반대를 하는 이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국정교과서 반대 청소년 행동이랍니다. 참 이름도 무슨 행동하는 좌파 진영의 행태를 그대로 땄습니다. 뒤에 또 누가 시키겠죠. 박근혜 정부의 확정고시는 민주주의 역사 교육을 죽이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민주주의를 짓밟는 역사 교과서 국정화 확정고시를 발표했는데, 우리는 정부의 이런 독선적인 행동을 두고 볼 수 없어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나왔다. 참 스테레오타입입니다.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정부는 민주주의 정부가 아니다. 다양성을 무시하고 획일화된 역사관을 심어주려는 것부터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일이며, 그 결정을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밀어붙이는 것 또한 마찬가지다. 정부가 고시를 확정해야 한다 해서 끝난 것이 아니다. 정부가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국민 위에 군림하려고 하면 국민들이 나서서 바로잡을 온 것이
대한민국의 역사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판단을 멈추고 국정화 고시를 철회해야 된다. 그렇지 않다면 청소년들은 우리가 배워야 하는 역사 교육을 위해 우리 사회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행동할 것이다. 정말 이게 고등학생 입에서 나올 이야기입니까? 고등학생 용어입니까? 자, 청소년 여러분,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의 역사를 뭘 아십니까? 얼마나 압니까? 여러분들이 경험한 부분에서 살아온 인생에서 그것은 빙산의 일각도 안 되는 겁니다. 누가 옆에서 부추기고 선생들이 옆에서 떠든다고 이런데 길거리 함부로 나서는 거 아니에요. 전교조는요, 86도를 맞은 학생의 논평에서 학생들의 국정화 반대 움직임은 우발적이고 이례적인 것이 아니다. 일부 언론에서 나온 것처럼 전교조 교사의 동원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도 아니다. 제발 저랬습니까? 일본 제국주의에 맞서 싸웠던 학생들의 정의로운 정신은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 89년 전교조 결선운동, 2002년 미선 효순 미군 장갑차 압사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운동, 그 다음에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운동. 자,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이것이 자랑스러운 학생운동, 즉 고등학생, 중학생들 학생운동의 역사입니까? 어디 일제의 항일운동과 장갑차 사건에 대한 촛불 시위하고 광우병 쇠고기 촛불 시위를 같이 비교를 합니까? 선동에 내 몰려가지고 솔직히 말하면 엿도 모르면서 장단을 맞추는데 학생들이 동원된 거 아닙니까? 거기에 무슨 진실이 있습니까? 왜 학생들이요 미군 장갑차 교통사고에 나서야 되고 가짜 광우병에 나서야 됩니까? 그게 자랑스러운 학생운동의 역사라고 일제시대 때부터 시작해서 내려온 흐름이라고 전교조는 이야기를 합니까? 저는요 정말 이런 사람들하고 대한민국에 같이 사는 게 정말 부끄럽습니다. 이민 가는 사람 심정을 이해할 것 같습니다. 이 당국은요 학생들의 집회에 교사들이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뒤에서 배후 조정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 처벌해야 됩니다. 새누리당 뭘 합니까? 법을 제정해야 됩니다. 교사가요 교단에서 정치적인 발언을 하는 것, 일체 뭐 자든 우든 보수든 진보든 관계없이 학생들에게 정치 편향 발언을 하는 것, 시위 현장에 가도록 부추기는 것, 정오 섞인 정치적 발언을 통해서 누구를 비난하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 구속을 할 수 있도록 법을 제정해야 됩니다. 이것은요 백지 상태, 즉 오늘날 중고등학생은 과거에 뭐 일제 하나 60, 70년대, 80년대에 이렇게 중고등학생하고는 차원이 다른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솔직히 그때는 중고등학생이 상당히 사회적 시각이 높았는데 오늘날 중고등학생들은 자라는 과정에서부터 사회적으로 격리되고 고립되고 지금 친구가 누가 있습니까? 과거처럼 모여서 놀기를 합니까? 회의를 합니까? 토론을 합니까? 혼자서 스마트폰 들고 거기에 백지 상태에 한마디로 교사가 주입시키준 의식이 학생들의 그냥 청소년기에 반항적인 어떤 이 성향과 맞물려서 터져나오는 겁니다. 그래서요 교과서 운동을 야당이 나서서 불 붙이고 길거리에서 해라고 내년 봄까지 그 불이 꺼질까 문재인 대표가 나서고 있습니다. 전교조 교사들이 나서서 또 불 붙입니다. 초딩, 중딩, 고딩까지 동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요 야만입니다. 야만. 지금 교과서라는 문명, 문화와 관련된 논란을 서로 하는 데 있어서 야만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그 방식이 야만이라면 이걸 이긴다 하더라도 예? 이 거민정 교과서가 제대로 된 문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폭력으로 쟁취한 거 아닙니까?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토론이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KBS, MBC, SBS 공중파가 있고요. 보도 채널이 2개 있고 종편이 4개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상적인 토론을 통해서 보수 진영과 진보 진영, 좌파 진영과 우파 진영이 토론에 나서서
격렬한 토론을 통해서 국민들로 하여금 어느 말이 맞는지 판단할 자료를 주는 것이 그것밖에 돼 있습니까? 정부가 발표하는 것은 다 못 믿겠다. 그렇다면 양측의 농객들이나 전문가가 나서서 아주 활발한 토론을 통해서 국민들이 무엇이 맞는지 판단케 하는 것이 진실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토론이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뭐 가뭄에 콩나듯이 토론이 생기지만은 그것이 별 사회적 영향력을 미치지도 못할 정도입니다. 저도 어디 가서 이 문제로 토론할 데가 없어요. 정부는 이 부분에 대한 활발한 토론이 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책임이 있습니다. 자, 야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거냐,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국민의 판단에 맡길 거냐. 자, 선동이 아닌 합리적인 국민의 판단에 의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나서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은요 뒷걸음치고 있는 겁니다.